안녕하세요. 공부하고 투자합시다의 공투입니다. 오늘은 배당주 ETF 중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S&P 500 배당 귀족 ET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배당 성장 ETF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S&P 500 배당 귀족 ETF 노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정말 낮습니다. 예금에 가입하면 기사의 제목처럼 쥐꼬리만한 이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만기를 기준으로 0.65%의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통주 한 주당 354원이었으나 1578원을 더해 1932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은행 이자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을 찾아서 투자하게 되면 높은 배당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배당금을 많이 주는 종목은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주요 고배당 기업 현황을 보시면 동양고속이 한 주당 배당금 금액, 즉 배당 수익률이 17.3%로 가장 높습니다. 동양고속의 주가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배당금은 예금 이자보다 높게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오히려 배당금을 번 것 이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증권 리포트에는 앞서 말한 배당 수익률과 주가가 반비례하는 미국 사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LKSD라는 종목은 배당 수익률이 78.8%였습니다. 한국 고배당 종목의 배당 수익률이 약 5%임을 고려하면 정말 높은 배당 수익률이지요. 그러나 주가는 1년 만에 89.4%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NSL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37%였지만 주가는 68.2%가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고배당 종목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무언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숨기고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금이란 회사의 잉여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배당금을 많이 주면 회사가 성장을 하지 못해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회사가 성장을 못하게 되면 잉여금이 많이 쌓일 수 없어 배당금 역시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존슨은 계속해서 한 주당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입니다.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배당금입니다. 매년 계단식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 그래프는 주가입니다. 존슨앤존슨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해왔고 그로 인해 기업의 잉여금을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그 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배당금을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은 회사의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은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어 주가는 더욱 오르는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존슨앤존슨과 같이 주당 배당금을 매년 늘려온 종목을 바로 배당 성장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당 성장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매우 유사합니다. 배당 성장주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배당금은 계속 오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과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100만 원으로 연 이자 2% 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100만 원의 2%인 2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겠지요. 이자를 다시 예금에 넣지 않는다고 하면 2022년에도 2만 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이며 2030년이 되더라도 2만 원의 이자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당 성장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종목은 한 주에 100만 원이고 매수 당시 배당 수익률이 2%이며 한 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 제가 받는 배당금은 2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을 2%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존슨앤존슨처럼 매년 배당금을 늘리는 배당 성장주이므로 2022년에는 한 주당 배당금이 더 늘어나면서 저는 2만 1,000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A 기업이 계속해서 주당 배당금을 늘리게 되면 저는 2030년 3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A 종목의 주가도 함께 오르게 되면 저는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비교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금에 투자하는 경우 2030년에도 연 이자율을 2%라고 가정하였는데 과연 2030년에 연 이자 2%인 예금 상품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단한 비교는 여기서 끝내고 실제로 2002년에 존슨앤존슨을 한 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02년 말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53달러였으며 주당 배당금은 0.795달러였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1.5%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존슨앤존슨 한 주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2020년 말에 받은 배당금은 3.98달러입니다. 2002년 매수했을 당시 한 주 금액은 53달러였으므로 2020년 말에 자그마치 7.4%에 해당하는 배당 수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게다가 주가는 157달러로 3배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망한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월세처럼 매달 배당금을 받으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배당 성장주라고 불리는 종목에는 존슨앤존슨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주식시장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기업들이 많습니다. 먼저 아메리칸 스테이츠 워터를 보시면 배당금을 66년째 늘려왔습니다. 66년째 늘려온 기업이 하루아침에 배당금을 낮출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배당 성장주 리스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섬유 탈취제, 페브리즈로 유명한 P&G, 포스트잇으로 잘 알려진 3M, 그리고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코카콜라. 미국에는 이렇게나 많은 배당 성장주를 배당 성장 기간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50년 이상 늘려온 기업을 배당왕이라 부르며 2021년 기준 종목 수는 31종목이 있습니다. 25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을 배당 귀족주라고 하며 65종목이 있습니다. 배당왕 종목 31개를 제외하면 25년은 넘었지만 50년이 되지 못한 종목은 34개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종목을 배당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코카콜라 대주주로 유명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1년에 코카콜라부터 받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하루에 2억 755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1년도 아니고 단 하루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코카콜라처럼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배당 성장주를 사면 되겠지요?
그러나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당 컷, 즉 배당금 삭감입니다. 기업의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다 보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줄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GE, 제너럴 일렉트릭은 2009년 배당금을 삭감했고 2018년에 다시 한번 배당금을 삭감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주당 배당금이 뚝 떨어지죠? 최근에는 메리츠 화재가 배당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배당금을 줄이게 되면 주주들이 떠나가겠죠? GE의 그래프를 보시면 배당금이 하락하자 주가도 함께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시청자님들처럼 일반 투자자들이 매일 주식 기사를 접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투자했던 배당 성장주가 배당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바로바로 알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제가 코카콜라를 가지고 있는데 코카콜라가 배당금을 삭감해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걸 2년이나 지나서 제가 알게 되면 저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물론 2년 동안 종목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회사를 다니면서 모든 주식을 매일같이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ETF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산운용사에서 정기적으로 종목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당금이 삭감되어서 더 이상 배당 성장주가 아니게 되면 ETF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금이 삭감되는 종목을 투자자들이 직접 찾아서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배당 성장주 ETF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 그리고 S&P 500에 포함되는 안정적인 종목들로 구성된 배당 성장 ETF가 있습니다. 바로 S&P 500 배당 귀족 ETF입니다. S&P 500 배당 귀족 ETF 노블입니다. 노블이라고 불리는 S&P 500 배당 귀족 ETF의 정식 명칭은 ProShares S&P 500 Aristocrats입니다. 기초 지수는 S&P 500 Dividend Aristocrats Index를 추종합니다. 다시 말해 S&P 500 종목 중에서 25년 이상 주당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 귀족 종목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종목 수는 총 66개이며 정기 변경은 종목 변경 연 1회, 비중 조정 연 4회를 실시합니다. 가중 방식은 동일 가중 방식이며 한 종목 최대 비중은 딱히 없는 대신 섹터 비중은 한 섹터당 30%를 넘지 못합니다. 자산운용사는 프로쉐어즈이며 상장일은 2013년 10월 9일입니다. 자산 규모는 9.8조 원, 한 주당 가격은 10만 5천 원입니다. 거래 대금은 일평균 448억 원, 총 보수는 0.35%입니다. 배당 지급 월은 3, 6, 9, 12월이며 배당 수익률은 2.14%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시면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종목은 많이 없습니다. 7위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엑손모빌이 있습니다. 30위에 존슨앤존슨, 31위에 AT&T, 47위에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 ETF에서는 순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6 종목이 동일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ETF이므로 한 종목당 1.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순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당금을 25년 이상 늘려온 안정적인 기업만이 이 ETF에 포함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섹터 비중을 보시면 산업재가 21%, 금융은 14%, 헬스케어 8%, 기술주 4% 등 다양한 섹터 종목들이 고르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블을 매수하시려면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해외 주식에 들어가신 후 NOBL을 입력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분배금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냥 배당금이라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배당금이 한 주당 0.8달러였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2020년에는 1.7달러입니다. 주당 배당금이 2배가 넘게 올랐네요. 배당 수익률은 매년 1% 후반에서 2%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예금 이자가 0.65%임을 감안하면 예금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주로만 구성된 ETF인 만큼 노블의 배당금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배당주 ETF는 고배당 ETF입니다. 즉,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로만 구성된 ETF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배당 종목의 단점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고 배당금을 중간에 삭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는 해당 사례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X 슈퍼 디비던 ETF의 경우 전 세계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100개 종목을 담고 있어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8에서 9%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이들 고배당 ETF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배당 컷까지 일어나며 주가가 연초 대비 40% 이상씩 떨어진 종목도 나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배당주에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고배당 ETF가 아닌 배당 성장 ETF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블은 2013년 4분기에 상장하였기 때문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S&P 500 ETF로 가장 유명한 SPY와 나스닥 100 ETF, QQQ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QQQ입니다. 그 다음으로 SPY인데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노블에 투자할 경우 S&P 500과 유사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S&P 500 종목 중에서 배당 성장주를 뽑아 만든 ETF이기 때문에 S&P 500과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다만 노블에 투자했다면 분기마다 SPY보다 조금 더 많은 배당금을 받았겠지요. 최근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블은 최근 1개월 4%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SPY와 QQQ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노블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처럼 우량주 및 성장주 하락 시기에는 배당주의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1년도 수익률이 SPY와 QQQ에 비해서 좋습니다. 다만 3년, 5년 수익률을 보면 SPY와 QQQ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요약 및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는 은행 금리. 이제는 배당주 공부가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급할 필요는 없지만 배당주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배당주보다는 배당 성장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주는 오래 보유할수록 더 큰 황금알, 즉 더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도 좋지만 배당 성장주 ETF를 매수하여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업으로 바쁜 일반인들에게는 개별 종목 이벤트들을 다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종목 변경과 비중 조정을 해주는 ETF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배당 귀족, 그리고 가장 안전한 종목들 S&P 500의 조건을 모두 갖춘 ETF, 바로 노블입니다. 우량주와 성장주가 약세일 때 배당주 주가는 오르는 편입니다. 배당주와 성장주를 잘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주가 하락 상황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